얼마 전에 지진 느끼셨나요? 저는 그때 지하철을 타고 있었는데요. 저는 물론이고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스마트폰으로 재난 경보 문자를 받았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주나 포항에서 지진으로 피해를 입는 모습을 보니 언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지진 상황에 대피하는 행동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진 대피 요령을 알아보기 전에 지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땅이 흔들리는 것이지만 정확한 지진의 뜻을 알아보자면 지구 내부 어딘가에 급격한 지각 변동이 생겨 그 충격으로 생긴 파동을 의미합니다. 또는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전해져 집안을 진동시키는 것을 지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지진을 일으키는 충격의 원인에 따라 자연지진과 인공지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구 내부의 자연적인 힘에 의해 흔들리면 자연지진, 지하 핵실험과 같이 인공적인 힘에 의해 발생하는 지진을 인공지진으로 볼 수 있겠죠. 지진은 자연재해 중 가장 큰 규모와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지진이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지각 변동으로서 급격한 단층 운동에 의한 구조지진, 화산 활동에 의한 화산지진, 집안의 함몰에 의한 함몰지진 등이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가구가 넘어지거나 물건이 떨어져 다칠 수 있으므로 책상이나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대부분의 부상은 떨어지는 물건들에 의한 부상입니다. 따라서 테이블 등의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진 발생 시 불을 끌 수 있는 기회는 크게 3번 있으며 재빨리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먼저 작은 흔들림을 느낀 순간 즉시 가스레인지나 난로 등의 불을 끄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큰 흔들림이 멈췄을 때입니다. 물건이 떨어져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멈춘 후 불과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발화된 직후입니다. 1, 2분 내에 불을 끌 수 있도록 소화기나 소화용 큰 그릇을 항상 비치해 둡니다. 그리고 문이 뒤틀려 갇힐 수 있으므로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고 대피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둡니다. 집 밖에 있을 경우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의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가에 있을 경우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엘리베이터에 있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층에서 내려 대피하여야 하며 만일 갇혔을 경우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전철을 타고 있는 경우는 화물 선반이나 손잡이 등 고정물을 꽉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운전을 하고 있을 경우는 주의하면서 교차로를 피해 도로 우측에 정차합니다. 산이나 바다에 있을 경우는 산사태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평지나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상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피를 해야 할 경우는 짐은 최소화하고 반드시 도보로 이동해야 하며 유언비어를 믿지 말고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지진과 함께 일어나는 지진 해일의 대피 요령을 알아볼 텐데요. 우선 지진 해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지진 해일이라는 말이 낯설다면 쓰나미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나 동남아의 쓰나미 영상을 떠올리실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큰 파도를 지진 해일 또는 쓰나미라고 하는데요. 파도의 크기가 크면 건물보다 높은 경우도 있고 그 파도가 지상으로 끌고 오는 엄청난 양의 바닷물 때문에 지진 해일이 발생하면 언제나 큰 피해가 함께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진 해일이 발생하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 해일주의보가 발령되면 민방위 대원과 소방단 및 예비군은 근무조를 편성하고 대기합니다. 경보시설을 점검하고 비축물자를 확인하며 어선 정박장과 방파제도 점검하여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해일경보가 발령되면 민방위 대장은 대원 및 주민을 비상 대기시키는데요. 이때 주민의 개별 행동을 금지시킨 후 주민들이 민방위 대장의 지시를 받아 행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방위 대원들은 임무에 따라 저지대 해안지역 주민들을 안전지대로 긴급 대피시킵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제반공사 등을 중지합니다. 침수 고립자나 바닷물에 휩쓸려가는 인명 및 가축 구조에 노력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일기예보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죠. 태풍이 북상 중입니다. 주말부터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 예정입니다. 이 태풍이란 것은 어떤 것이기에 북상을 하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태풍은 북태평양 남서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을 말하는데요. 이 중에서 중심 최대 풍속이 1초당 17m 이상인 폭풍우를 동반하고 있는 기상현상을 태풍이라고 합니다. 이 열대성 저기압이 우리나라의 인근 해상까지 북상해 비바람을 몰고 와서 우리나라 기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태풍이 몰고 오는 비바람이 태풍 영향권 안의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태풍을 알리는 일기예보에서 함께 들을 수 있는 태풍주의보와 태풍경보, 태풍의 위험을 예보할 때 쓰는 주의보와 경보는 어떤 상황을 말하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태풍주의보의 경우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이나 풍랑, 호우, 폭풍해일 등의 현상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요. 태풍경보는 강풍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혹은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으로 예상될 때, 또는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태풍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안전할까요? 우선 도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은 모두 잠그도록 하며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을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하여 유리가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대피를 할 때에는 수도나 가스, 전기 등을 반드시 차단하며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게 해야겠죠.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경우 대피를 미리 준비하도록 합니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하도록 해야 안전한데요. 강한 바람으로 인해 날아갈 위험성이 있는 간판이나 창문 등은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감전의 사고를 막기 위해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운전 중일 경우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는 감속 운행을 해야 하며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 예보 및 태풍의 현재 진행 상황을 파악합니다. 농촌과 해안의 경우 대피 방법이 달라질 텐데요. 우선 농촌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고 단단히 묶어둡니다. 농기계나 가축 등은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하는데요. 하천물이 넘쳐서 흐르지 않도록 모래 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농경지 침수를 예방합니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거나 물꼬를 조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태풍이 발생한 상황에서 경작지 용배수로를 점검하는 행위는 위험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태풍이 발생하면 선박은 묻거나 어망이나 어구 등을 옮기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해수욕장은 절대 이용하지 않아야 하며 해안가의 위험한 비탈면에 접근하지 않아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해안도로는 운전도 위험한데요. 바닷가 근처나 저지대에 계신 주민은 대피 준비하도록 합니다. 태풍이 발생한 가운데 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하는 행위도 위험하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자연재해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테러 사건들.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먼저 대표적인 테러의 방식인 폭발 테러가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폭발음이 들리면 즉시 바닥에 엎드리고 양팔과 팔꿈치를 붙여 가슴을 보호해야 하는데요. 손으로는 귀와 머리를 감싸 두개골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폭발이 시작되면 계속해서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폭발이 종료가 된 후에도 조금 더 엎드려 상황을 살피다 폭발 지점 반대 방향을 향해 신속히 대피해야 안전합니다.
폭발뿐만 아니라 각종 총기류를 이용한 총격 테러가 발생할 위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일단 바닥에 엎드린 후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엎드린 자세, 즉 포복 자세를 유지한 채 상황이 허락되는 대로 즉시 119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국내에서 혹은 해외에서 억류나 납치 테러의 피해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억류 및 납치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납치범을 자극하지 말고 납치범의 말에 모두 순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변 소리나 냄새, 범인의 목소리 등을 기억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기억하도록 합니다. 절망감을 느끼지 말고 탈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해야 하며 구출 작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곧바로 바닥에 엎드리도록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요소는 바로 전기와 가스입니다. 모두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소중한 것들이지만 전기를 잘못 사용하면 감전이나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가스는 커다란 폭발과 화재 사고로 큰 피해를 주죠. 이런 사고들로 인한 재해는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잊기 쉬운 생활 안전, 저와 함께 살펴볼까요? 전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살펴야 할 안전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낡거나 오래된 집의 배전선은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는 곳이 없는데 계량기가 돌고 있다면 어디선가 누전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다리미를 비롯한 다리미 코드, 전기 프라이팬, 전등 코드가 어린이 손에 닿는 장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가스의 폭발로 인한 화재는 부주의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무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정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경우 가스 접속부는 수시로 비눗물을 사용하여 가스가 새지 않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가스 점검을 통해 가스가 새는 것을 발견하거나 가스가 새는 것을 냄새 등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먼저 환기를 시킨 다음 가스 기술자를 통해 새로운 호스로 갈아야 합니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한 다음에는 항상 중간 밸브를 잠가두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 점화식에서 점화를 몇 번 반복하면 가스가 체류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일단 코크를 닫고 환기를 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안전 점검을 하고 호스나 밸브 등을 미리 교환해야 화재 등의 가스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